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앤 이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항상 어둡습니다. 항상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 부여된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여러분과 함께 여의도의 정치, 현실, 그리고 문제점, 실상은 무엇인지, 또 나가야 될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의 봄, 풍경은 아름답지만 내부는 살벌했습니다. 치열한 몸싸움, 감금, 폭행, 협박, 또 서류를 찢어버리거나 또는 회의장을 봉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가 장돌이나 또 여러 가지 공구를 등장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이것을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뺏거나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우리 정치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적반하장, 폭력, 불법 이렇게 많았던, 정말 그러면서 우리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던 헌정 유린의 사태,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김옥 교수의 이슈, 더 이상의 불법, 헌정 유린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결의와 함께 오늘의 정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의 상황을 여야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치열한 대결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 저는 이것을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을 저지른 이가 죄가 없는 사람에게 도리어 매를 들고 호통치는 주객전도의 상황을 가리켜서 적반하장이라는 한자성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한자성어가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될까요?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당이 그리고 정당과 국회가 함께 나서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국회가 치열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서로 폭행도 하고 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나서는 정당에 맞서서 육탄 몸으로 막아서는 그런 동물국회 계속 재현이 됐습니다. 특히 그것은 독재 정권이었던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등 독재 정권 하에서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에 항거하면서 나타났던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동물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민주주의를 꼭 지켜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바로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법안, 국회에서는 몸싸움이라든가 또는 폭행, 감금, 협박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도리어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법을 어기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봉쇄하고 접수하려는 서류를 파손하고 접수를 하지 못하게 의원과의 방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회의장을 봉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입법부의 대통령인 국회의장을 감금하고 또 그에게 협박하는, 그러면서 국회의장을 몸싸움으로 밀치고 하면서 결국은 국회의장이 긴급 수술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폭력,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구호들이 나붙었습니다. 좌파 독재라는 구호입니다. 좌파 독재가 가능한 일입니까? 독재라는 것은 군사정권이 강압적인 힘으로 또는 공권력의 강압적인 힘을 통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목적으로 국회라든가 또는 삼권 분립을 해치면서 마음대로 조정하던 시대, 이것을 독재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주적인 절차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투표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봉쇄하고 수많은 협박, 또 폭행, 감금이라는 그런 범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국회법 156조
165조, 166조에 의해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국회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하고 감금이라든가 또는 회의를 진행을 방해했던 수많은 행위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전원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 이런 일이 국회에서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폭행을 마음대로 하고 범법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국회에서 당연히 퇴출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젊고 유능하고 또 깨끗한 그런 새로운 신진 인재들이 국회에 등장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회 전경입니다. 국회 현장에서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 위에 로툰다 홀의 이 원형 모습이라든가 돔이라든가 또는 국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꽃들이 곳곳에 피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런 말도 되지 않은 폭력행위, 범법행위들이 마구마구 일어났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인도의 총리였던 네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지금 국민들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실업률이 높습니다.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노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의 눈물, 고통이 큽니다. 그럴 때 국민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더욱더 좋은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이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국회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반대한다면 길거리에 나서고 삭발투쟁을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삭발투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한가할 수 있는 곳이 없을 때 자신의 마지막 부모가 주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에게 받은 신체를 훼손할 수 없다는 우리 전통의 역사관. 그렇기 때문에 삭발식을 단행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 마지막 갈 곳까지 간 사람들이 또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보루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어떻습니까? 절차적인 민주주의, 법적인 민주주의,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불법 감청, 도청, 불법 연행, 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개인을 철저하게 생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 또 공직자를 불법으로 해직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장외투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반대할 상황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라든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자기 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들이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구제를 개선하고 개혁한 다음에 생길 불이익들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장이 결정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법치주의가 뭡니까? 법치주의는 법의 근거에서 절차의 근거에서 모든 국가의 이슈를 다루고 또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함부로 불법적인 폭력이라든가 또는 이를 왜곡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을 법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법을 벗어나서 불이익을 줄 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원리입니다. 그런데 법과 정치, 국회 현장, 입법의 현장을 버리고 장외에 나가서 실력투쟁하겠다. 그것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범법들, 법을 어겼던 헌정유린을 옹호하고 법을 어기겠다는 그런 의지를 만방에 과시하면서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법치주의 지켜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에는 민본주의가 있습니다.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 삶을 위해서 그것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민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행태 어떻습니까? 자신들 혹시나 다음 선거에서 이대로 갈 경우에는 국회 의석수 줄어들까봐 그런 정치적 목적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수많은 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 현재 16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해산하고
청와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논리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하라 27만 명 숫자가 국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이 숫자가 전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정말 가장 중요한 권력을 가지면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극우적인 행태, 강경 보수적인 행태로, 그것도 색깔론과 막말에 근거해서 하는 그런 정치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혐오감, 또 그런 독선과 오만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동안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과정과 지금 장애투쟁에서 내세우고 있는 말입니다. 독재 타도 헌법소로 갑니다. 누가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누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독재 세력의 후예가 누굽니까? 그 속에서 기생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때 이에 협력하면서 국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들이 지금 헌법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이 웃을 일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 김일성 치하다, 수령국가다, 문재인 빨갱이다, 온갖 욕설들을 내놓고 색깔론으로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법을 아는 삼척동자라도 아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자, 이런 행태들, 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감금, 폭력, 그리고 육탄전, 드러눕기, 온갖 불법적인 행태들, 그리고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장을 감금하고 겁박하고, 또 의원을, 최이배 의원이었죠.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에 갈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막아섰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범죄 행위죠. 이것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민주적인 법안 처리 절차 과정을 폭력으로 막아서고 짓밟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책임, 자유한국당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거리에 나가서 도리어 정부를 비방하고 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반성해야 합니다. 여당의 정치력도 필요합니다. 여당이 해야 될 일들,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정부가 일하게 만들어서 국민의 행복을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의 여당 많이 부족합니다. 여당도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성의 주 초점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이 만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분명하게 의사 진행을 제대로 이루고 법안을 성안시켜서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만든 법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법을 어기고 국민에게 그런 지울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역사는 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역사, 불법과 폭력, 그리고 헌정유린의 그런 행태들, 민주주의 파괴 행태들, 그 흑역사를 누가 이루었는가? 무수한 범법과 블랙리스트, 그리고 국민에 대한 감시와 협박,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 힘과 그 눈길을 무서워할 때 역사는 제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외로 나간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회 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더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같이 논의하고 답을 찾을 때 해법이 나옵니다. 민주주의 역사 그냥 후퇴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역사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범법과 폭력, 헌정유린으로 일관됐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그 주인공은 현재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부역했던, 그 밑에서 총리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국정을 망가뜨렸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지금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온 국민들이 나서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앞으로 가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온갖 불법, 탈법, 초법 다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응징하고 또 새롭게 나갈 길을 찾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전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국정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반성할 기회를 갖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또 국정에서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원칙도 잘 지켜야 됩니다. 집권여당, 야당을 설득하고 무한 책임을 지면서 성공적인 설득과 협력의 정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잘못된 국정농단, 수많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범법과 탈법, 초법 반성하고 국민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섰고 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정치로 복귀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또 감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 역사로 나아가기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고 또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온 수많은 민주주의의 이 아름답고 멋진 역사들 함께 지켜나가야 됩니다. 역사는 압니다. 그 헌정유린의 흑역사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시사 도밍고 김옥 교수의 이슈 여러분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고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서 바른 말, 용기를 내서 정직하고 바른 말, 우리 정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